가게서는 증시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선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던 증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가치주의 시대가 이제 네, 드디어 시즌 2가 거대한 막을 올렸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기마을 여러분들은 이런 때 오늘 같은 날 좋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개인들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해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형 주식들 중에 저평가된 주식을 해라.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사람들이 안 찾는 곳에 텅 빈 창고를 한번 들어가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드디어 이 텅 빈 창고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면서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 항공주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보험주, 여행주까지. 예, 뭐 아주 사실 증권주, 증권주도 많이 막 올랐죠. 넉마들이 많아. 막 1조, 2조 되는 상황에 있는 주식들은 이익 대비 싼 것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네, 사실 코로나래. 그 코스피 지수가 연초 네. 대비 이미 연고점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 며칠 됐는데 반면에 뭐 은행주나 이런 거는 아직 1월, 1, 2월 수준까지 도달을 아직도 많이 못한 종목도 있고요. 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지수 상승폭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뭐 보험, 은행, 증권 이런 종목 한 1, 2주 만에 지금 한 10몇 프로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허다해. 쉽잖아요. 10몇 프로 먹기. 그렇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우리 도기마을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곳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빈집털이 이렇게 아무도 안 갔는데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여유만 좀 가지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화이자 백신 소식 이후에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2조 달러 정도의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기술주, 엔화, 뭐 고신용 채권 이런 데서 자금들이 네. 가치주, 고위험 채권 이쪽으로 교체 매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항공, 은행 업종이 제일 거래가 폭증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한 5천억 달러, 유럽 증시에서는 1,200억 달러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고요. 3월 이후에 가장 큰 거대한 전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최근 24시간 동안 확진자가 2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데일리로 이제 보통 말씀드리던 데이터로는 10만 명을 넘었는데 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7일 평균 확진자가 이제 10만을 돌파하는 네. 그런 이렇게 상황이죠. 확진자가 급증을 계속 하고 있는 구간에 이제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크게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분석하시면 안 맞아요. 사람 심리가 두뇌가 그렇게 분석적이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화이자 백신의 실질적인 사용 기간까지의 그 남은 기간, 그리고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감안해 봤을 때 수학적 데이터로 봐서 지금 백신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로 가시면 인간을 모르는 거야. 두뇌 작용은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쌈박하지 않습니다. 멍하게 돌아가요. 두뇌는. 왜?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걸 누누이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시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주식시장, 투자는 투자시장만의 논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분석적 툴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판판이 깨진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아나한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균등 감자를 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을 실망시켰다는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균등 감자는 이제 12월달에 이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차등 감자를 또 한번 네.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한 이후에 추가로 이제 차등 감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인데요. 네. 차등 감자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 지분만 감자하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불만이 조금 뭐 어느 정도 가라앉겠죠. 그리고 실제로 금호석유화학이 공식 반대 의사를 내비쳤었는데 네. 아마 이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단 관계자가 말하기를 아시아나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무상균등 감자를 하는 거는 불가피했다.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채권단이 이제 영부채를 출자 전환한다면 차등 감자를 추가로 할 것인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 경영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도 녹는 거야. 주식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예, 이 영부채가 사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거든요. 네. 채권까지 녹여버리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출자 전환을 해서 채권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전 국민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8천억치 지분을 매수하는 그런 셈이겠죠. 예. 당연히 그 이후에 좀 주가는 잘 돼야 되는데, 네. 그 아시아나 실적은 이제 2분기에는 화물 운송 때문에 깜짝 흑자를 발표를 했었지만, 3분기에는 한 2천억 정도 규모 손실이 다시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 이후에도 나아질 거라는 아직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8천억치 영부채 출자 전환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현대상선이 했던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과거 현대상선도 7대1 균등 감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로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추가로 7대1 차등 감자를 또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는 이제 7대1 비율로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대주주는 49대1 비율로 줄어드는 두 번 안에 7 곱하기 7이 되니까. 그리고 아시아나는 오늘 뭐 여행이나 항공업종이 다 올랐었는데 뭐 그 중에서 대한항공보다는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는 10% 드디어 이제 컨택이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택이 영원히 갈 거냐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함몰된 가격을 회복하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귀결이야. 그것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능은 한데 또 거기다가 이제 백신 나오는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벅버벅하면 그때 또 반응할 거예요. 아닌가? 이러면서 시장의 반응은 인간 두뇌 작용의 총합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컴퓨터 계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거를 하셔야 여러분 우리 독일마을 분들이 시장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채널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채널 중에 아마 우리가 돈 제일 잘 버는 채널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11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10월달 힘들었다. 그지? 네. 다음으로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소식인데요. 중국 매체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보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퀄컴이 화웨이에 프리미엄 AP 칩 납품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인텔, AMD, 소니 등 이런 업체들이 화웨이의 수출 허가를 받았었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그 제품들이 아쉽게도 저사양 위주였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기사에서는 이제 하이엔드 모델 AP 칩이 허가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화웨이 스마트폰 프리미엄 제품 P50 이 제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보도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화웨이의 AP 칩 조달 구조가 기존에는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해서 TSMC의 위탁 생산으로 위탁 생산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제 퀄컴이 설계를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받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위탁 생산으로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퀄컴 이 스냅드래곤 칩을 뭐 허가 받는 거와 별개로 기존에 이제 9월달 규제 발동 직전에 이 미디어텍으로부터 대량 재고를 쌓아둔 게 있대요. 화웨이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물론 TSMC가 그렇다고 해서 잘렸다는 확정적인 보도는 아니었고요. TSMC 또한 위탁 생산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 칩 얘기 나오니까 또 입이 근질근질한데 미디어텍은 보통 저가 사양들을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가 사양은 아무래도 역시나 TSMC가 뭐 EUV 공정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거의 고사양이고 참고로 애플도 그쪽이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조만간 One More Thing 도대체 뭐가 나올까 하는데 A14 바이오닉 칩에 의한 맥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통합 시스템, 즉 아이폰, 아이패드 이 어떤 그 하나로 돌아가는 통합 시스템이 맥북까지 이어지고 조금 있으면 아이맥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통합의 세계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가 사양 칩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스냅드래곤이나 그 우리 삼성의 엑시노스가 얼만큼 잘 버텨서 자리를 잘 잡을 것인지도 굉장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하이엔드급에서는 지금 불꽃 튀는 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실제로 지금 애플은 폰 쪽에서는 그냥 그런데 하기야 이 폰도 요번에 애플 12, 아이폰 12 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노트북하고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점차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금 칩 만드는 회사들끼리 진짜 하이엔드급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MSCI 한국 지수 요거 리밸런싱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SK 케미칼과 네. SK 바이오팜이 이제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산중공업까지 해서 세 개가 새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B&K 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편출이 됐고요. 네. 뭐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SK케미칼은 사실 그동안 단기간에 한 50%가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11% 정도 급락을 네. 했습니다. 네. 바이오팜은 한 1.5% 마이너스였고요.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한 2.5%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한동안 좀 조용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내외 증권사에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한테 네. 입찰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발송을 네네. 한 건데요. 네. 이제 IPO 준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 기업 가치를 한 7에서 10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아직도 뭐 기업 가치 뭐 30몇 조 이런 얘기는 기사가 한 번씩 나오곤 하더라고요. 장외 시장에서. 네. 근데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넷마블은 지분 4% 갖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3% 올랐고요. 네. 예스24가 2% 지분 갖고 있는데 오늘 한 10%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독점 네. 이슈인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둘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캠프에서 페이스북을 공개 저격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이든 선거 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 국장이 트럼프의 선거 관련 주장에 대해서 트위터는 경고라벨 붙이고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왜 맞아요.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안 하냐 오히려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선거 관련 가짜 뉴스와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게시물을 방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근데 페이스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에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악재에 더 민감해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실제는 여전히 언택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완전한 언택 상황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신 뉴스로 먼저 움직인 거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택의 대표주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는데 이런 뉴스가 아마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 더 훅 하는 거죠. 네. 네. 중국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컸죠. 오늘 알리바바 아침에 새벽에 8%나 빠져 있었는데요. 네.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반독점법 초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댐핑 이런 업체들의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이 초안에 따르면 어떤 행위를 이제 규제를 했느냐? 첫 번째, 독점적으로 특정 플랫폼을 판매자에게 권유를 해서 우리 플랫폼만 써라라고 강요를 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쇼핑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거. 이 사람한테는 5,000원에 파는데 같은 물건을 저 사람한테는 5,500원에 보이게 하고 네. 이런 거를 규제를 하는 행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도 사실 반독점법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인터넷 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한 거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반응이 덜했는데 이번에는 특정 행위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댐핑 엄청 이틀 동안 한 10% 15% 정도 많이 빠졌던 것 빠졌어요.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초안은 이제 11월까지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특정 플랫폼을 강요하는 거 금지, 그 다음에 복수 가격을 적용하는 거 금지. 네. 일단 이 두 가지를 명시를 했는데 추후에 또 어떤 규제가 새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 싶습니다. 불안감이 있으니까 며칠간에 15%씩 빠져 폭락을 하는 거죠. 네. 네. 야, 이거 이제 시작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아니고 이제 공산당이 세잖아. 워낙 세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가. 이번에 알리바바 그 엔트도 안 된 걸 봐서는 네. 더 무섭죠. 그러니까 심리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엔트가 이제 규제를 받았는데 제가 네. 사실
조사를 해봤거든요. 엔트를 규제하는 게 알리바바 이 모회사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봤는데 엔트 파이낸셜이 알리바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상반기를 계산을 해보면요. 네. 기존 매출의 한 9%, 순이익에서는 한 13% 정도 차지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소액 대출 부분이 제대로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 소액 대출 부분만 따지면은 매출의 9%, 순이익이 13%에서 한 절반 정도씩 네. 비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의미 있는 비중이라서 일단 건드리면 기분 나쁜 거지. 네. 일단은. 예. 일단 이렇게 때려 맞은 게 처음이라서 주가도 좀 많이 낙폭이 컸던 것 같고요. 그렇지. 그게 큰 거예요. 네. 처음 얻어맞았다는 거지. 그쵸. 어떻게 헤쳐갈지에 대한 답안이 없잖아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답이 없죠. 예. 그리고 사실 초안 내용만 보고서는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반독점 규제 나오면은 아예 기업을 해체시켜 버리잖아요. 미국은 좀 심하지. 예, 과거 사례도 많이 있고 예, 많이 실제로. 있죠. 네. 예, 근데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반독점 규제를 할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우려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 너 개겼어? 이러면 그냥 자를게. 뭐 이럴 것 같으니까 더 무서운 거지 지금. 과연 이제 알리바바를 네. 해체시키거나 그렇게까지는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그게 불확실성이 있는 동안에는 네, 그렇죠. 좀. 일단 저는 알리바바를 되게 좋아하는 네. 사람인데 저는 사실 좀 과도한 낙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내피셜 얘기니까 네. 뭐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저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 알리바바가요? 네, 너무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국가보다 더 힘센 기업 아닌가? 근데 이게 미국에 있으면 너무 압도적인 기업인 거예요. 맞잖아요. 아마존 뭐 하고 뭐 몇 가지를 합친 기업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어마어마하죠. 중국 당국이 그런데 사주가 자기네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정부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군요. 예, 너무 큰 게 문제야. 그렇죠. 예, 예. 과연 그 마인 회장이 10월 말에 그 네. 문제되던 발언을 안 했으면 네.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까? 뭐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뭐 정부가 문제다. 뭐 이렇게 행정 서비스가 이거 뭐 이상하다.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상황이 다른 거지. 그렇죠. 공산당이라서 네. 한번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안화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는 이제 그 인민은행 고시 환율이 6.52원대를 갔었는데 갔었죠. 오늘은 6.607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예. 네, 위안화 강세는 앞으로도 근데 더 여기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토스카 펀드 자산운용이라는 데는 1년 내로 달러당 6위안대 이하로 갈 거다. 5위안대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0%인데. 네, 이유로는 기존에 이제 중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을 때는 위안화 약세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중국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거론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1년 내로 위안화 환율이 6.3 위안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달러 약세, 미중 갈등 완화, 중국의 수출입 균형을 네.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고 네, 원화가 지금 6.7에서 6.6 깨졌는데 다시 얘는 6.7 한번 올렸다가 내려오고 6.6 깨졌다 다시 6.6 올리고 막 이러는데 네, 지금 우리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0.5% 또 떨어졌어. 1,110원이야. 네, 지금 1,110원이죠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 깨지게 생겼어. 야, 이거 너무 빠르다, 진짜. 그렇죠, 상당히 빠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8,000억 샀죠?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네. 8,300억 샀습니다. 예, 8,300억 샀어요. 이게 예상하던 흐름은 맞는데 와, 진짜 근데 와, 저희는 좀 천천히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모두가 좀 대응할 수 있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외국인 사들어오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거 굉장히 빠르네요. 뭐든지 급하게 변하는 건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원화 강세는 대원칙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에 나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즌2가 확실히 열렸다. 그러니까 계속 대먹임이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우리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 견해 전혀 없고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천억 수조 자산가들이 전철 타고 다니는 나라야. 서울은. 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안전이 보장된 나라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 뭐 확진자 100명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 다른 나라에서 뭐라 그러겠어? 욕하지. 그렇죠, 예. 욕하지 욕해. 그지?
한 마을에서 생길 만한 일을 나라에서 생겼다고 지금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국가들이 봤을 때는 한국은 지금 이미 선진국이에요. 네, 선진국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게 확 더 부각된 상황이야. 그런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보면 중국의 제품이 잘 팔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중간재 한국이 밀어다 주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사슬 제조업체의 공급망 사슬로 봐서 나쁠 게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투자하기에 되게 적합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싸잖아. 그렇죠. 가격도 싸잖아. 막 그 에비타 기준으로 3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질비해 찾아보니까 뭐 이게 웬 떡이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좀 답답해요. 한국 분들이 이걸 너무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느끼기에 자본시장에서 이 흐름들을 외국인들이 느끼고 들어온다는 걸 아마 보시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약간 수정할게. 제가 1,050원이라 그랬나? 1,000원 깨지면이라 그랬나? 네, 1,000원 깨지면. 1,000원 깨지면 저 싹 다 팔고 다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그 준비를 할 건데 생각보다 저점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공간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옛날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제 주변에 포도주 먹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래요. 부자 됐다는 얘기지. 얼마 전에는 커피만 먹었어. 이게 2만 달러인가 18,000달러인가 돌파하면 커피를 먹고 3만 달러를 돌파하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부자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없어요 주변에? 그 중에 하나가 전 것 같아요. 제가 그래? 포도주를 원래 안 마셨는데 요즘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부자 된 건 아니지만. 부자 되셨군요. 네, 부자 된 건 아니지만. 국제적 왜 원화 기준으로 부자 되신 거예요. 원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최근에 달러 좀 환산해 올라왔죠. 보시면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맨날 오르잖아 지금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봐서도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시장 변동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녹음은 했어. 네. 녹화는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만 올려야지 하고 지난주에 올리고 안 올렸어. 그래서 이번 주 만에 올라가거든요. 이번 주 올라갔는데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벌써. 내년도 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뭐 싼 주식 올라오겠죠. 뭐 이거 너무 싸잖아요. 이거는 누가 올라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너무 싸요. 이랬더니 그 주식이 벌써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8.15 머니톡 저녁에 나가니까 내일하고 모레 뭐 이렇게 동영상 잘라서 나가겠죠. 거기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테니까 8.15 머니톡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화폐가 약화되는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외 가격은 너무 비싸지만 장내 가격은 너무 쌉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외 가격은 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장내 가격은 오르는 게 또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는 이런 상황.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2년, 2007년 경험들이 자꾸 회상이 되는 거예요. 상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02년, 2007년에 한국의 저평가 가치주들의 재평가, 리레이팅 장세가 5년간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10배, 100배짜리 주가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 국제적인 화폐 단위 하락에 따른 리레이팅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각현수 연구원이 얘기하는 백두산 2744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뭐 가능하다. 아니 증권사들이 이번에 연말까지 2,800 간다는 얘기를 하대. 올해 연말까지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년 연말 아니고 내가 근데 오늘 연말이라 그래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막 그랬었거든. 너무 빠른데. 그것도 진짜 빠르네요. 예, 너무 빠른데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천천히 가야 먹을 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급해, 그렇죠? 벌써 근데 지수가 2,48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500도 뚫겠습니다. 2,700 사실은 금방이지 뭐 한 달 사이에 가려면 갈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증권은행, 보험 이런 것들 오르고 그다음에 지주사들 오르고 이런 거 오르면 지수는 그냥 덤펑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주식 안 올라간다고 지수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모두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를 좀 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